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 송지은입니다. 저는 최근 9월 달에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주최한 한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 행사는 무엇이든 티나게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트랜스젠더 당사자분들이 그동안 궁금했었던 의료나 법률, 병역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만나서 편하게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요. 저는 그 자리에 법률 전문가로 참여해서 당사자분들과 한 2시간 정도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이야기 나눴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거는 역시 법적 성별 정정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이체에는 성소수자 전담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정정 등 실제 사건을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 전문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여전히 법률사무소의 문턱이 좀 높다 보니 그동안 당사자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동안 성별정정 사건을 진행하면서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것부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의해야 될 점들, 그리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유용한 팁들을 다양하게 설명드리려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해서 출생 당시의 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즘은 호르몬을 어느 정도 몇 년간 했는지 그 기록, 그리고 호르몬 했을 때 한 번씩 피검사 하시잖아요. 피검사 했을 때 나의 호르몬 수치, 이 남성 호르몬 수치는 여성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들이 확인되면 성별 정정이 이제 허가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한 거예요. 아무래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자리이다 보니 질문을 다 하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날 행사를 주최한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법적 성별정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법적 성별정정은 말 그대로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공부상의 성별을 나의 진정한 성별정체성과 일치시키도록 변경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현재 점차 많은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성별정정의 절차를 점점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이라는 별도의 신청을 법원에 하고 법관의 결정에 따라서 법적 성별정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적 성별정정이 가능해지게 된 것은 2006년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은 이후부터인데요. 해당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전환자가 공부상에 기재된 성별과 자신의 진정한 성별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전환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이후에 각급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성별정정이 가능하게 된 것인데요. 다만 아직까지는 법적 성별정정의 요건이나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 근거 법률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성별정정은 어떤 걸 근거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현재는 법원 내부 사무처리 지침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이라는 긴 제목의 내부 지침에 근거해서 각급 법원의 법원장들이 성별정정 허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침은 2006년 대법원 판결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해줘야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하였는데 그런 그 조건들을 기초로 하여서 마련된 것이고요. 당연히 이후로 지금 20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점차 성별을 정정하려는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덜 침해하는 방식으로 요건들을 많이 간소화하면서 개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처리 지침상 여전히 참고사항, 참고서면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의 요건들을 나열하고 있고 사무처리 지침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별정정 허가 결정은 해당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의 재량에 의존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에서 법적 성별정정을 진행하실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 지침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지침에서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의 요건들 그리고 참고 서면으로 제시하고 있는 서면들을 모두 구비하셔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지침을 살펴보면 준비하셔야 하는 요건이나 서류들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라는 곳에서 성별정정 툴킷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사이트를 오픈했는데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성별정정 절차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들의 목록이나 그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작성 요령 같은 것들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고요.
신청서를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법원의 판례들이나 최신의 논문들 같은 것들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요. 해당 사이트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시면 혼자서도 충분히 성별정정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법적 성별정정 절차의 근거 법률이 아직 존재하지 않고 내부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담당 법관의 재량으로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결정되다 보니 같은 조건, 같은 서류를 구비한 사람이라도 성별정정 허가의 결정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특히 여전히 정정하려는 성별의 신체 외관이라고 통상적으로 여겨지는 어떤 모습들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는데요. 대법원 사무처리 지침과 그동안의 판례들은 점차 그런 신체 외관을 갖춤에 있어서 반드시 정정하려는 성별의 외부 성기를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갖출 것을 필요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은 트랜스젠더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서 점차 그것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는데요. 그것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률이 없다 보니 여전히 어떤 법관의 경우에는 외부 성기의 성형 여부, 외과적 트랜지션 여부를 성별정정 허가의 필수 요건으로 삼고 있어서 여러 당사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과적 트랜지션을 아직 진행하지 않으셨거나 앞으로도 원하지 않으시는 경우 법적 성별정정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변호사의 대리를 통해서 성별정정을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 성별정정의 절차 중에 신문기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기일에는 직접 당사자가 법정에 출석해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과 대면해서 법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신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요. 과거에는 종종 그런 신문기일에서 법관이 편견이나 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정말 무지에서 비롯한 차별적인 질문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분이 혼자 신문기일에 참석하셨을 때 그런 질문들에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시거나 상처를 입으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성별정정 신청 건수도 많아지고 법관들의 인권 감수성도 점차 올라가서 그런 질문을 하는 법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나 신문기일에 혼자 출석하는 것이 부담되시거나 걱정이 되신다면 그때에도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법적 성별정정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변호사가 필요한지, 어떤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성별정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처리 기간이나 결과가 균일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성별정정을 통해서 그동안 부당하게 겪어야 했던 차별 상황들에서 벗어나고 나다운 삶을 찾아나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을 잘 구하셔서 법적 성별정정 절차를 잘 완료하실 수 있기를 저희 법률사무소 이채 변호사들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